안녕하세요. 오늘서부터는 이제 그 실전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맨 끝에 보면 문제들이 쭉 실려 있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이 실려 있는데 거꾸로 풀어가겠습니다. 최근 것부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0년 9까지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이것을 풀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걸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는 더욱더 이제 속도를 내서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오늘 같이 풀어볼 텐데, 이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정말 우리가 선택한 교재가 굵은 만큼 띄기에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제대로 이거를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두면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쉽게도 그냥 건너갈 거 건너가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시 이 책 저 책 보게 되고요. 오히려 효율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충실하게 띄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접 2020년도 이 문제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이제 해설을 준비하면서 작년에는 이제 제가 다른 곳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했었는데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학생들이 저에게 보내준 게 정말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거의 같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할 만한 것들도 나왔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사실 제가 그 공무원 교재 이런 걸 이제 강의를 하면서 교수분들이 쓰신 책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데들을 이제 교수님들이 쓴 책에 연습 문제를 좀 개작해서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적중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이제는 어차피 교수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는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자 9급 자, 9급 공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요. 자, 대표적인 구리합금 중, 자, 브라스, 황동. 황동은, 구리하고, 황동은 구리하고 아연을 섞죠. 청동은, 구리는 똑같은데 주석을 섞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청동이 일반적으로 더 훨씬 기계적 특성이라든지 전기적 특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사실 우수하고, 전기적 특성은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자, 기계적인 특성이 훨씬 더 우수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황동이 이제 제작면에서 미려하고 또 보기에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좋고요. 또 가격도 싸고, 그러면서도 청동에 준하는 그런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이거는 뭐 주는 문제죠. 이거는 뭐 거저 주는 거고요. 자, 2번. 2개 이상의 기계 부품을 결합할 수 있는 체결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자, 체결 요소. 체결 요소인데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거 답을 못 찾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주는 문제죠. 스프링인데요. 간단하게 일단 언급을 해본다면, 자, 볼트 및 너트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리벳도 그렇고요. 키. 자, 2개의 부품을, 키.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나 쉬운 얘기죠. 너무나 쉬운데,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자, 금속 스프링. 당연히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고무 스프링. 또 심지어는 공기 스프링도 있죠. 공기 스프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탄성체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 기능, 이런 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흡수 축적하는 기계 요소죠. 그래서 스프링. 자, 스프링은 자, 여러 가지 에너지를 흡수, 축적. 그죠? 흡수나 축적.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스프링. 그럼 이제 체결 요소는 뭐 따로 우리가 요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치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03번은 1, 2 갈까요? 자, 03번. 자, 드로잉된 컵의 벽 두께를 줄이고 더욱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속 성형법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기 쉬운 데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선 가공에서 좀
변두리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답은 아이어닝이에요. 아이어닝. 자, 우리 아이어닝 그러면, 자, 우리 아이어닝이 사실 영어 단어로서는 다듬이질이자, 옷 같은 거 이렇게 다리미질 하다라는 거잖아요. 아이어닝이. 그러니까 이게 금속, 소성 가공한 것을 다리미질 한다. 그러면 쭈글쭈글하거나 내지는 옆에 가시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훑어내서 그 부분을 잘 다듬어 준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다듬질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블랭킹이 나오는데, 자, 블랭킹. 자, 블랭킹은 우리가 그 판금 작업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이런 모양을 내가 따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따낸 요 모양, 그죠? 이 모양이 우리 블랭킹이고, 요게 이제 여백, 이게 이제 스크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스크랩으로 버려지고,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물. 이것을 블랭킹 작업한다 그러고요. 반대 개념은 펀칭이죠. 펀칭. 자, 펀칭은, 자, 우리가 어떤 소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죠. 그러면 이 구멍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멍은 버려버리고, 여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랭킹하고 펀칭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엠보싱이 나오는데요. 너무 글씨를 크게 쓰고 있네. 자, 엠보싱이 나오는데요. 자, 엠보싱. 용어 정의니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엠보싱이 나오는데요. 자, 엠보싱의 키워드는 소재 두께 변화가 없는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재의 두께 변화가 없어요. 두께 변화 없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두께 변화 없이가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두께 변화 없이 제품을 만드는 압축 가공하는 전면과 후면의 요처리 반대. 그러니까 우리 화장지 같은데 엠보싱 한다 그러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엠보싱. 그래서 이제 엠보싱 해놓은 것들은 이렇게 바닥면 같은데, 공장 같은 데는 콘크리트가 아니거든요. 바닥이 다 철판이에요. 철판이죠.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해놓으면은 어떤 기계나 내지는 무게가 나가는 공구를 떨어뜨리면은 콘크리트가 깨진 거라 하기 때문에 공장 바닥은 전부 철판이에요. 근데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약간씩 오돌도돌하게 엠보싱 이렇게 해놓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랜싱. 랜싱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랜싱. 예. 랜스. 원래 랜스가 날카로운 창 그런 거거든요. 창. 찌르는 창. 예, 랜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판금 가공을 하잖아요. 판금 가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금 가공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축 자르면은, 재단되면 이렇게 잘라지는 부분이 이렇게 끝이 날카롭게 커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판금 소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 부분이 밀려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지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밀려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쪽 잘라주면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밀려지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판금 가공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끝이 그냥 그대로 뾰족한 채 가공한 그대로의 판금재 일부는 자른 채 그대로 둔다. 이게 마치 창끝에 뾰족함, 이런 게 생겨난다는 뜻으로 그냥 랜싱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날카로우니까 갈아서 쓰는데 또 이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랜싱이라는 용어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오히려 그냥 뭐 쉽게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내연기관. 4번은 내연기관인데요. 우리 그 책에 내연기관이 아주 그냥 굵은 한 챕터로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와 있고 한데요. 그래서 내연기관도 이제 한두 문제씩 나오죠. 한 문제 나오겠죠. 두 문제는 뭐 안 나올 거고요. 자, 내연기관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근데 이것도 이제 거저 주었죠. 자, 행정, 상사점과 하사점인데 크랭크 축 사이에 거리되니까 바로 1번이 답이네요. 상사점, 가장 멀리 위치해 최적이 최소가 되는 행정 최적, 간극 최적. 그런데 자, 내연기관은 보시게 되면 내연기관 그러면
자, 보통 뭐 오토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 그러면 가솔린기관, 그 다음에 디젤기관, 뭐 석유기관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자동차로 쓰는 것은 보통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만 그냥 그려보면 대충 이와 같은 식으로 그냥 하나만 그려볼게요. 조금 과장되게 그려졌는데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그려보면 이제 흡기 밸브가 이렇게 들어오죠. 흡기 밸브를 통해서 혼합기가 들어오고요. 혼합기가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압축 행정을 거쳐서 굉장히 압축을 해줍니다. 그럼 압축을 해주면은 흡기 밸브, 배기 밸브는 다 같이 닫히게 되고요. 이때 여기는 이제 점화 프로그를 통해서 불꽃을 튀겨서 폭발 행정을 얻어서 그 회전력으로 계속해서 이제 되는데, 보통 4기통 그러면 이런 거를 4개 연결해서 각도들을 90도마다, 보통 6기통 그러면은 60도마다 이런 걸 6개를 배치시켜 가지고 하나씩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통이 6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터지죠. 60도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출력을 얻고 하는데, 내연기관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기관이 있죠. 그럼 이제 요거는 디젤 기관이에요. 디젤 기관은 보게 되면 이 점화 프로그 장치가 없어요. 점화 프로그 장치가 왜 없냐면, 이거는 점화 방식이 달라요. 이것은 불꽃 점화고요. 이것은 압축 착화라 그래서, 일단은 공기만을 빨아들입니다. 공기만을 빨아들이고요. 여기는 그것 대신에 분사 노즐이 있어요. 분사 노즐. 연료 분사 노즐이 있어요. 연료 분사 노즐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공기만 빨아들인 다음 엄청난 압축을 가하죠. 그러면 공기가 매우 뜨겁죠. 그때 분사 노즐을 통해서 연료를 분사시켜서 그때 폭발력을 얻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얻는 게 디젤 엔진이죠. 그러니까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압축력이 크고 진동도 크고 그러지만 더욱더 큰 동력을 얻고 열 효율도 더 높고 더욱더 발전된 것이 디젤 엔진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가솔린이, 고급차들이 이제 가솔린이 많아서 그런지 가솔린 기관이 더 공학적으로 앞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디젤 기관이 훨씬 더 제작하기도 어렵고요. 공학적으로 더 힘들고 연력학적으로도 훨씬 더 해석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더 진보된 겁니다. 디젤 엔진이. 근데 우리가 왜 디젤이 1000대를 받느냐? 매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지 매연. 대기 오염 때문에. 어차피 이제 화석연료차들은 뭐 다 사라져 가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것은 절대로 책에서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은 다 이거고요. 공부용으로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인간이 정교하게 이런 좋은 발상을 가지고 만든 기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인간들은 이제 이걸 배우겠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피스톤이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실린더의 상사점이라 그래서 제일 높은 T, DC, 그 다음에 TBC, 바텀, 센터, 그죠? 탑 센터. 그래서 하여튼 제일 높은 곳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피스톤이 밀고 올라가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밑에까지 내려오는 경우.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행정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연소실이라고 그러죠. 압축되는 여기를 연소실 최적이라고 그래요. 연소실 최적,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이거 답은 뭐 1이에요. 그래서 뭐 더 이상 그거는 아닌데, 나온 김에 몇 가지 좀 언급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연기관. 나온 김에 시험에 나는 것만 엑기스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내연기관. 열 효율이 있죠, 일단. 열 효율 있죠. 열 효율이라면, 자, 이렇게 되죠. 자, Q1. 그래서 열을 줘요. 그러면 일부가 이렇게 빠지고, 자, 일부는 열이 전달이 될 겁니다. 이렇게 Q2. 그죠? 그래서 열은 항상 여기가 고열원. 자, 여기가 저열원. 이렇죠? 여기가 저열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 2를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열 효율은 계산하면 보통 열 효율은 자 이렇게 되죠. 자 Q1 투입된 Q1의 열에 행한 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Q1이라고 하는 거는 W 그 다음에 Q2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 그림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W를 1, 2 집어넣게 되면은 Q1 Q2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1 Q1 Q2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열 효율이다 보니까 열 효율이 크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커야죠. 그래서 이건 크다. 네, 이건 작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열 효율이 크려고 그러면은 열을 많이 발생시켜야 되고요. 버려지는 열은 작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열 효율이 좋은 거죠. 상식적인 얘기긴 하죠. 자, 그래서 열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폭발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폭발력이 좋을 때 그 폭발할 때의 열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열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발력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 압축비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열은 이제 냉각시켜서 내보내야 되겠죠. 열이 다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열 효율의 최대는 카노 사이클이죠. 카노 사이클. 최대가 되는 것은 열 효율의 최대 사이클은 카노 사이클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등원선과 단열선 두 개. 그래서 등원선 두 개, 단열선 두 개보다는 높지 않죠. 근데 카노 사이클은 그러면 얘는 T1, T1, T2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열 효율이 역시 T1, T2 이렇게 온도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게 카노 사이클의 정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아는 엔트로피 개념이 나오게 돼요. T1, T2 이렇게 돼서 T1분의 Q라고 하는 델타 S의 개념으로 델타 Q에서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카노 사이클에서 결국 나오게 돼요. 어쨌든 열 효율의 최대치는 카노 사이클의 효율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상식이. 그래서 일단 여기를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열 효율 측면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 오토사이클이라고 하면 가솔린 기관에 채용된 오토사이클이죠. 오토사이클은 가솔린 기관에 적용이 되고 있는 오토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독일의 오토. 독일이죠. 뭐 메카는 전부 독일이 했는데 그 자동차를 발전시켜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역시 미국이죠. 일본 뭐 이런 데들이죠. 자, 그래서 오토사이클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잘 기억을 해 두시라. 그래서 PV 선도상에서 오토사이클은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 압축 2, 3,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압축을 시작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다시 배기를 합니다. 그때 열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Q1 열 배출이 Q2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오토사이클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이게 오토사이클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등적선 두 개, 등원선 두 개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오토사이클의 이제 효율이 있죠. 열 효율, 그죠? 네, 그래서 이 오토사이클의 열 효율은요, 이렇게 돼요. 이게 K-1의 1. 이거 연력학식에서요, 복잡하게 돼가지고 해서 유도된 건데, 어차피 암기해야 돼요. 어차피 시험 다가오면 암기하지만, 지금부터 그냥 한번 암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자, 요거는 압축비라고 하는 건데요. 입실로는 V2, V1을 얘기해요. V2, V1. 이제 압축비는 V2가 여기고 V1이 여기니까 1보다는 크게 나오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압축비를 잘 보세요. 그래서 요게 압축비예요. 네, 압축비. 네, 그래서 보통 압축비는 이제 저렇게 주어지는 값이고요. 흔히 비열비 K, 요건 보통 1.4 정도 나와요, 공기가. 요걸 보통 혼합기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거든요. 예, 연력학적 거동이 혼합기, 가솔린하고 공기가 섞인 그 혼합비의 거동이 공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요걸 1.4 정도로 보고 있어요, K를.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열비.
그죠? 예, BRB.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CBCP. 자, 등적 비열분의 등합 비열. 보통 1.4 정도로 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를, 요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디젤. 디젤도 식이 있죠. 그래서 디젤식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시기 바라는데, 자, 디젤식도 똑같아요. 여기, 요거는 이렇게 붙고, 여기에 이제 이게 붙죠. 요 식이, 요게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요 식, 요거까지는 좀 알아둬야지 되죠. 디젤. 사바테 사이클까지야 뭐 복잡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에 안 나지만, 요거는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틀리라고 내는 거죠. 저렇게 되면. 자, 그러면 요거는 자, P. 이렇게 있고, 얘네 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쪽이, 이렇게 돼요. 등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2. 그건 똑같아요. 여기가 3, 여기가 4.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똑같아요. 1, 2, 3, 4로 빠지는 건. 그 대신에 전부 열은 여기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Q1이 되고 여기서 Q2가 돼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선도도 잘 봐두세요. 그래서 이건 디젤 선도예요. 디젤 선도. 자, 디젤 선도고 컷오프 레이쇼라 그래서 이게 컷오프 레이쇼예요. 이게 컷오프 레이쇼. 차단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분사 차단비. 분사 차단비라고 하는 이 컷오프 레이쇼 말이에요. 자, 컷오프 레이쇼는 뭐냐면 이걸 얘기해요. 여기 V2, V3 여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컷오프 레이쇼. 자, 요거는 자 V2, V3 요걸 얘기해요. 컷오프 레이쇼.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역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거는 압축비. 그다음에 K는 BRB K 값 1.4 정도로 본다 그랬죠. 그거는 BRB.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식은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죠. 자, 근데 요거 뭐 그렇게 외우기 어렵나요? 모르겠어요. 금방 외우는데. 왜냐하면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이 식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거 K 나누고 여기 이렇게 요건데, 이거 고등학교 때 수학 좋아하는 사람은 등비수열의 합공식하고 똑같아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계산이 바로 빠지죠. 그래서 금방 외워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고, 이제 이 둘을 혼합한 게 사바테 사이클이니까 요거랑 요거 둘이 합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두 개 합쳐진 혼합 사이클도 그게 이제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있죠. 그래서 그냥 내친 김에 어차피 설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합쳐진 그림을 하나 그려서 완성을 시키죠. 그리고 내연기관의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깊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그냥 내친 김에 보시면 돼요. 자, 요거랑 저거랑 둘이 합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둘이 합치면 그렇게 되잖아요. 얘는 여기.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그래서 여기는 P, 여기는 V 똑같아요. 여기는 1,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 프라임 이렇게 쓰고 여기는 3, 여기는 4.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근데 요때는 여기가 V니까 이렇게 열이 QV가 들어가고 이때는 QP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열이 두 군데서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건 여기서 빠져나가요. Q2. 그래서 열의 출입 관계는 다 저렇게 등적 등합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열은 저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이제 복합 사이클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얘는 식은 사바테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요. 얘는 똑같아요. 언제나 여기는 똑같고, 여기만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K 최절 B 이렇게 되고 알파 여기는 K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식이 돼요. 복합 사이클. 복합 사이클은 진짜 식도 이렇게 좀 복잡해요. 자, 복잡한데 여기서 알파 값이 P2 프라임 이렇게 되는 값이고요. 요건 똑같고 요건 시그마는 똑같고요. 시그마는 V2, V3 요건 똑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만 요 수치가 생겨나는 거죠. 요것만. 그래서 요걸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1이다. 만약에 알파가 1이 돼 버렸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if 알파가 1이에요. 그러면 이 파트가 없어요. 그죠? 이 파트가 없어요. 얘도 1이니까. 그죠? 얘는 0 되고 1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디젤이죠. 그래서 1이면 디젤이가 돼요. 디젤. 이렇게 되면 디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디젤. 그쵸? 그 다음에 얘가 1이야. 얘가 1이면 보세요. 여기 1 되면 이렇게 이 부분 0 되죠? 1 되면 이 부분 0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알파 마이너스. 서로 약분되죠? 이러면 오토 사이클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바테 사이클은 자, 알파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시그마가 1인 경우. 그러면 알파가 1이면 디젤로. 시그마가 1이면 오토로. 이렇게 가는 사이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자동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시편의 최적은 소성 5번이에요. 5번. 자, 금속 시편의 최적은 소성 변형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금속 시편의 최적은 소성 영역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원기둥 형태의 최초 시편은 길이가 L0, 단면적 A0, 직경 D0를 가지고 있다. 균일 변형 중 시편의 길이가 L, 자, 단면적이 A, 직경이 D일 때 찐 변형률의 식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형률인데, 변형률. 자, 변형률은 공칭 변형률하고 진 변형률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공칭 변형률과 진 변형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칭 변형률이다. 그렇게 되면, 자, 공칭 변형률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죠. 공칭, 엔지니어링.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L0, L-L0, 즉 처음 길이에 늘어난 길이 이렇게 써주죠. 자, 그러다 보니 자, L은 자, 1 플러스 요거에다가 L0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 변형률. 그럼 진 변형률, true elongation은 진 변형률. 자, true elongation은 그러면 이렇게 되죠. L0에서부터 L까지. 이건 적분을 해야 되죠. 공칭 변형률은 처음 길이하고 그냥 나중 길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정하게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그죠? 늘어나는 정도가 전부 다르겠죠. 그래서 그것은 L분의 DL. 그래서 이런
함수 관계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분수 함수. 즉, 이건 이제 적분하게 되면 ln에 l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뭐 절대값은 항상 양수니까 필요는 없겠지만, 자, lnx를 적분하면, x분의 1을 적분하면 절대값이 붙어야 돼요, 당연히. 예, 그래서 ln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자, ln의 l 마이너스 ln의 l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자, ln, 자, 뺄셈은 나눗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이것은 ln의 l0. 그렇죠. 그 다음에 l은 저걸 집어넣어요.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자, 이렇게 되고 l0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l0가 서로 약분이 되니까 ln의 1 플러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가장 기초식이 하나 나오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데, 자, 1번은 요거죠. 1번은 요거를 얘기한 거네요. 그죠? 1번은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단면적의 비. 자, 단면적의 비는, 자, 어떤 소재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부피값은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피값은 일정하다. 그래서 부피는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보게 되면, 자, 어떤 L0와 A0 단면적, 처음 단면적이 A0, 늘어난 처음 길이가 L이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자, AR, 그때 어떤 이제 변형이 시작됐을 때 단면적, 변형이 됐을 때의 길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면,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되겠죠. A, L0, 1 플러스 일롱게이션 N. 이렇게 되겠죠. 아까 L 요걸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건 이렇게 나타나죠. 네.